누군가를 신뢰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영혼이 불안해졌던 적이 있나요? 친구, 파트너, 심지어 영적 스승의 눈을 바라보며 외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리고 진정한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고함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조용한 존재감, 미세한 제스처,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된 문구에서 오는 것인지. 카를 융, 인간 정신의 가장 숨겨진 구석을 탐구한 사람은 위험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정원 아래에 숨겨진 절벽처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모욕, 공격 또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는 것, 친절의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사람은 친근하고 친절하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세한 차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조용한 신호와 보이지 않는 불안, 두려움을 연상시키는 냄새를 발산합니다. 윤근 이 현상을 그림자의 투영으로 정의하며 인간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언급했습니다. 거울을 상상해 보세요. 그 거울은 당신의 얼굴 대신 당신과는 무관한 괴물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괴물이 바로 당신이라고 맹세합니다. 방어하려 하고 설명하려 해도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림자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던져집니다. 윤기 말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어두운 면을 더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악도, 냉정한 조작도 아니며 미친 축제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장한 도덕적 정신병입니다. 더 나쁘게도 그러한 사람이 발전한 척 할수록 더 완벽하고 지혜로우며 자신감 있어 보일수록 당신은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착함의 외관이 실제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정직함이 감정적 일관성보다 더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이 두려움 없이 숨어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기 도움을 위한 안내서가 아니며 또한 감정적 방어에 대한 지침도 아닙니다. 어두운 시면으로의 여행, 촛불의 빛과 융, 푸코, 메리 루이즈 폰 프란츠와 같은 이들이 숨겨놓은 말들로 밝혀진 밤의 탐험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단지 피상적인 미소를 넘어서는 시각을 지닌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의 영혼과의 접촉을 잃었을 때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 무의식이 당신을 자신의 악마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한때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거울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우리 앞에 놓인 밤은 길고 발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드러나는 폭력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제스처, 친절한 미소, 온화한 목소리의 음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진동, 마치 그 사람의 존재가 현실의 균열을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 미세해서 육안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영혼을 움직일 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윤근 샤먼들이 수세기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형식화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능하지 않고 그저 역할을 연기할 뿐이며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그들의 진정한 욕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의 실천 속에서 그는 어떤 이들이 공격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부재로 인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정밀하게 투사합니다. 마치 항상 더러운 거울을 바라보는 듯 살아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거울의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요.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모든 것이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것을 무한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절대적인 나르시시즘,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으며 결코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 사람은 당신을 미워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못 견디는 특징을 너에게서 발견하면 됩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다가가려 할 때 그녀는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려 할 때 그녀는 당신을 비난합니다. 진정성을 제안하려 할 때 그녀는 당신의 의도를 조작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녀가 자신이 진리를 보고 있다고 정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 투사라고 부르며 이것이 무의식적인 홀림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의식 속에서 기능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통해 표현되는 내면의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마치 자신의 악마와 맞서기보다는 당신 안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위협을 느낄수록 자신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투사하게 됩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오직 그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죄로 당신을 비난한 사람과 함께였다면 말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미소를 지었지만 정당한 근거 없이 의심을 품고 있던 동료와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항상 당신을 평가하고자 했던 가족 구성원과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뿐만 아니라 집단의 인식 또한 왜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감정을 투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왜곡된 서사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며 당신은 갑자기 불신의 시선들로 가득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사실상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필요로 할 때 부적절한 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미셸 푸코는 진리가 권력체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투사의 가장 큰 힘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단지 통합되지 않은 트라우마일 뿐입니다. 융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날카로운 거울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엄격함은 두 번째 사람이 주체가 아니게 되고 상징이 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될 수 없는 것의 상징으로 말이죠. 이제 당신은 이 오싹함, 불안감, 불편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자아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화면으로 이용하여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지 않고 단지 당신에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람과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투사를 하는 사람은 당신이 특정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의식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수피즘의 최대 격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의 발 뒤꿈치를 물어본 뱀은 당신이 눈길을 돌린 그 뱀과 같다.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적대자의 공격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 아닌 뱀의 물림일 수 있습니다. 윤기 이러한 동역학을 연구할 때 그는 성급한 진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식할 수 없는 이들의 비극을 보았고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고함치지 않고 속삭이며 그 속삭임 속에 가장 치명적인 덫, 즉 안전의 환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때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각이 있는 조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력히 드러나는 내면의 맹목의 희생자입니다. 윤근 매우 불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위협은 거짓말이 아니라 무한히 진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림자, 즉 심리에 숨겨진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두려움, 권력에 대한 욕구 및 잔인함은 우리가 그것들을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어 기다리고 이후에 미묘하게 통제권을 장악하여 우리가 세상과 특히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방식을 왜곡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사람과 그 사람은 당신의 침묵을 공격의 표시로 해석하고 당신의 친절을 조작으로 당신의 의심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당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부하는 것을 당신에게 대입합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그들이 정말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자신의 현실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마치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한 심리가 그것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내고 잔인한 연극 속에 비춰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처럼 당신은 그들에게 거울이 되고 그 거울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왜곡한 괴물을 보게 됩니다. 이미 니체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그림자를 투사하는 사람의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미워하는 것에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확신으로 말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일관성을 가장한 외면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묘하면서도 위험한 세부 사항이 바로 완전한 의심의 부재입니다. 바로 여기서 윤근 가장 파괴적인 신호를 지적합니다. 부풀려진 자아는 그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을 대신해 말하지 않으며 진실을 대표한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신의 치유를 이룬 것으로 여기는 영혼의 병입니다. 나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며 비판을 거부하고 경멸이나 무관심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은 아키타입, 구세주, 심판자, 구루로 가장한 자아입니다. 아키타입에 의해 부풀려진 자아를 가진 마음은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고차원적인 질서의 발현으로 인식하게 되어 위험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상징이 되며 윤기 지적한 바와 같이 상징은 그림자가 없지만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전적 속임수입니다. 수피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빛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를 영적 깨달음으로 가장하는 것. 젠 마스터들은 수행자가 자신의 신성에 대한 비전을 잃는 이른바 젠 질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이 바리새인의 죄, 즉 도덕적 올바름의 가면 아래 숨겨진 영적 교만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임수의 거울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십시오.
의심, 애매모호함, 비판, 그들은 억눌린 분노, 풍자, 잔인한 아이러니 또는 자신의 신성을 공격으로 간주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우월한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심리학자 클라우디오 나라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자아는 세상의 구세주라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하며 사실상 또 다른 자아의 가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고 지혜롭고 침착해 보이며 당신은 자신의 의심, 두려움, 감수성과 비교할 때 그들 옆에서 작아 보입니다. 이는 단지 착각일 뿐이며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그림자를 지닌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혼자서 울며 부풀려진 이기주의자는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항상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도덕적이고 영적 권위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앞에 서게 된다면 떠나십시오. 논쟁을 벌이거나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제거해야 할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 얽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망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버리며 그 대가로 당신의 사고가 명확함을 잃게 됩니다. 절대적인 확신은 가장 달콤한 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안내자로 여기는 많은 이들은 단지 왜곡된 거울입니다. 의심은 건강의 신호이며 불확실성은 인류의 증거입니다. 겸손은 마음의 명확성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진실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자신의 인식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배운다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의 부족함은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미소 짓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다양한 공간, 분위기 및 기대에 적절히 조절합니다. 그들은 찬사를 받고 존경받으며 그러나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본질 속에 무언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윤근 이를 페르소나에 대한 동일시로 설명했습니다. 윤기 위험하다고 여긴 신호들 중에서 이것이 가장 교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한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본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얻고 생존하며 소속감을 얻기 위해 채택한 역할입니다.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이 가면이 선택이 아닌 완전한 변장으로 바뀔 때입니다. 사람이 그것이 단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잊게 될 때 말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말이 올바르게 들리지만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제스처가 신중하게 생각되었지만 영혼이 결여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호입니다. 감정적 완벽성은 환상이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윤근 페르소나가 경직될수록 그 그림자 속에 더 많은 혼돈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게 되고 결국 폭발할 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융의 제자인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는 사제, 치료사, 그룹 리더와 같은 모범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이며 그들의 이미지와 극심하게 상반되는 행동을 드러내는 수많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쌓인 결과입니다. 억제된 정신 에너지는 무의식 속에 쌓이다가 어느 날 해방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회가 우리를 예측 가능성으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혼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모순되고 어둡고 맥동합니다. 냉정해야 할 때 감동하고 모두가 확실함을 기대할 때 의심합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망설이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가면의 게임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저버릴 때 우리는 이렇게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과 실제 우리가 누구인 것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이런 불일치는 특별한 종류의 고통을 일으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페르난두 페소와 가면의 시인이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 느낍니다. 나는 다중성입니다. 연기할 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연기하며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완벽해 보여서 진짜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마치 로봇처럼 완벽하게 사회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 잘못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페르소나와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게 따르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험이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미지 유지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수록 자기 내면의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찢어지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고 드러나는 그림자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숨겨지고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전 동양의 전통에서는 이 점을 경고해 왔습니다. 선세는 태어나기 전에 본래 얼굴, 다른 사람의 기대와 거의 무관한 우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교는 표면을 너무 광내서 그 본질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융은 이러한 가르침을 심리학 언어로 해석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아가 페르소나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것이 진정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며 규정된 대답과 자기 통제를 바탕으로 한 내면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차이를 느낍니다. 당신의 몸도 이를 느낍니다. 미세한 긴장감, 마치 감정적인 전율과 같습니다. 당신의 거울 유러는 미소와 눈빛 사이의 모순, 말과 감정 사이의 모순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할 수 없어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융은 진정성이란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가장 위험한 가면은 그런 가면이 자신을 포함하여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적절한 말만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가 결여된 사람과 함께 있다고 느낀다면 그 불편함을 인지하세요. 영혼은 마음보다 오래된 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페르소나는 내면에 부서진 영혼을 숨기고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을 발하지 않고 따뜻함을 내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목받으려 하지 않지만 특별한 것을 통해 고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나체의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완벽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처럼 가장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인식합니다. 칼 구스타브 융은 그의 그림자 연구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을 논의합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눈을 돌리지 않는 통합의 과정, 괴물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용기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풍경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윤기 말했듯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전체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패나 변명으로 삼지 않고 깊은 성숙의 행위로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환상이나 감정적 화장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아의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며, 이는 다른 사람들을 비추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방어적이지 않게 경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합의 과정은 연금술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이 조용하고 민감하며 진정한 순간에 당신은 주변의 위협이 되지 않고 피난처가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신호는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도 스캔들스러운 행동도 저속한 욕설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확신에 찬 시선, 절대적인 자신감입니다. 모든 뉘앙스를 무시한 완벽한 말투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사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의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카를 융은 단순히 심리적 증상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비극에 대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영혼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악을 만들면서 종종 사랑의 면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들을 가장 닮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거나 너무도 강하게 가면을 쓰고 있어서 자신의 얼굴을 잊은 사람을 관찰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장애를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패에 굴복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가끔 그 사람이 당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타인에게서 위협을 인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피하고, 또한 자신의 투사에 주의하며 가장 절대적인 확신과 겸손으로 이를 해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합의 길은 밝고 고요하지 않습니다. 좁고 어두우며 구불구불하지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거짓된 완벽함과는 달리 그것은 억압하고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진실은 비록 추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치유합니다. 제임스 홀리스가 말했듯이 성숙함은 우리가 우리의 순수함을 믿지 않게 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초대가 아니라 시선을 피해들지 않고 거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시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제가 더러운 거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밤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섬세하고 열린 순간에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침이 아닙니다. 감정의 폭발도 스캔들도 공공연한 모욕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강한 시선, 절대적인 확신으로 가득한 눈빛입니다. 그것은 어떤 뉘앙스도 배제하는 완벽한 말입니다. 결코 사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칼 융은 단지 심리적 증상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비극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는지, 미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표현하는 이들과 가장 많이 닮은 악당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림자에서 자신을 바라보거나 끊임없이 자신의 가면을 붙잡고 자신의 얼굴을 잊고 있는 사람을 관찰한다면 당신은 단순한 장애물과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붕괴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때때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위협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투영, 가면,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관찰하고 겸손하게 그것들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통합의 길은 어둡고 좁지만 자유로 향합니다. 고통을 주고 억압하는 잘못된 완벽함과는 달리 진리는 설령 그것이 추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치유합니다. 제임스 홀리스가 언급했듯이 성숙함은 우리가 자신의 순수성을 믿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어떤 초대를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고 거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한밤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제가 더러운 거울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만을 느꼈던 관계에서 그 상대의 불안정함, 차가운 태도, 뻣뻣함은 제가 제 안에서 피하고 싶어 했던 것들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경험해야 했고 그 교훈은 마치 열린 상처처럼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이후 새로운 것이 나타났고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순간에 있다면 바로 거기에 당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느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 안에서 진실한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반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당신의 용기는 어떤 지혜로운 원칙보다도 당신의 영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구독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이 영상이 단순히 창작적 붕괴의 선을 넘은 누군가의 심리 분석 여행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었거나 더 큰 인식을 가지고 미치도록 도와주었다면 댓글에 그림자를 인식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누가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정상인인 척하는 행위로 돌아가기 전에 화면에 있는 두 영화를 주목하세요. 저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말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중 하나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가 아마도 당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글쎄요, 모든 빛이 밝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당신 뒤에 타고 있는 불꽃의 반사일 뿐입니다. 다음 발견에서 뵙겠습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